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의 의무가 폐지됩니다.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이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다는 내용과도 같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유주택자는 이것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쌤 달둥 파파입니다. 오늘 8월 8일 기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할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미리 공부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발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 기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분만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고요. 총 5가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 확대입니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당 경감인데요. 원래 정비사업 계획은 여기 보시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여기 파란색 2개씩 묶여진 거 보이죠?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요 파란색으로 묶인 2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의 핵심이 속도인 만큼 추진력 있게 실시하라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제고도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소유주 75%에서 70%로 완화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래 동별에서 한 동이 2분의 1 이하로 동의하면 안 됐거든요. 이 부분도 3분의 1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원래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했었는데 정비구역 입안 요청, 정비계획 입안 제한 동의도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장려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입니다. 재건축 사업자 및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또한 규제구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역세권 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 모두 30%씩 이렇게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 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보통 제재라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의 의무가 폐지됩니다. 현재 85m 이하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좀 파격적인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유를 바꿔 생각하면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이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는 민간 분양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다는 내용과도 같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유주택자는 이것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2.6만 호 플러스 알파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주변에 살고 계신 분은 아실 텐데 아파트 단지마다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고 건설사들이 응원한다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선도지구가 되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만큼 특례와 수혜가 있을 텐데 이를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26년에 최초 인허가 실시를 하고요. 29년까지 8.8만 호 인허가를 완료합니다. 착공은 4.6만 호 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착공은 참고로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내용도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 지자체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인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신규 도입입니다.
26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임대 수요 정상화 방안도 있는데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소형이라 함은 전용 60제곱 이하를 의미하고요. 이를 달리 해석하면 수도권에서 미분양된 신축 6억 이하 전용 60제곱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에서 주택수 산정으로 중과를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즉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축 소형주택을 27년 12월까지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취득세 감면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노후 및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정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신속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8만 호를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내용도 있고요. 그 밖에 있는 것들은요. PF 보증 확대 및 유동성 지원이 있고요. 지방 미분양 해소가 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 있고요. 건전한 부동산 환경시장 조성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결론입니다.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7만 호의 우량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42.7만 호는 신규 택지 사업으로 27만 호를 공급하고 정비 사업으로 21.7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좋은 내용들도 많고 기다려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들의 시장 참여자가 이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발표를 기다리신 분 중에서는 분명히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열심히 정책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시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